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 대사와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 대사 볼게요.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생명체 내에서 중요해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질대사, 화학반응이라고 했는데 화학반응은 합성도 있고 분해도 있어요. 크게. 그래서 합성과 분해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으로 세포는 물질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요. 세포를 구성하거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얻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인데 이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반드시 에너지 대사가 에너지 출입이 같이 일어난다.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무조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무슨 대사라고도 한다? 에너지 대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출입을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작용하느냐?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효소가 관여를 하더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효소가 관여하고요. 생체 촉매라고 나와 있어요. 생체 촉매. 그래서 효소가 관여함으로써 체온 범위 내에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 대사의 종류를 볼 겁니다.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화작용이 있고요.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자, 동화작용은요, 동자가 같을 동자야. 이자는 다를 이자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다른 거였는데 똑같은 걸로 합쳐져서 똑같은 걸로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같은 거였는데 나누어서 다르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이화작용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을 합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화작용을 분해라고 보면 돼요. 합성과 분해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요, 어떻게 작은 분자의 저분자 물질을 생명체 내에서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합시키는 거야. 자, 이때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다? 합성이니까 빛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 광합성, 그리고 아미노산의 결합에 의한 단백질 합성,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뭐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이런 것들 다 돼요. 자, 이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하고 반대로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고분자 물질을, 큰 분자 물질을 분해해서 나누어서 작은 분자의 물질로, 저분자 물질로 만드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의 대표적인 예는 광합성의 반대니까 세포호흡 될 거고요. 단백질 합성의 반대면은 소화 과정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여기도 뭐가 작용을 해요? 효소가 관여하고요. 여기도 효소가 관여를 한다라는 거. 항상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얘 그래프로 그릴게요. 작은 분자의 물질은 에너지가 적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자, 에너지고요.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반응물이 될 겁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저분자 물질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분자 물질 생성물이 돼요.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렇게 변할 때 뭐 했다?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이때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얘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랑 반응 나올 건데요. 처음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적어지죠. 저분자 물질이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를 모식도로 합쳐서 그려놓은 것이 책에 있죠. 어떻게? 큰 분자, 고분자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분자인 저분자 물질이 있습니다.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었죠. 합성이었어요. 그죠? 합성이었고요. 이때 에너지는 뭐 한다? 흡수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를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화작용을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누가 관여한다?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를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돼요. 됐죠? 똑같은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넘어가요. 그 밑에 보면은요, 생체 촉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생명체 화학 반응과 물질 대사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생체 촉매 효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촉매가 뭔지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촉매가 뭔지. 촉매는요,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정촉매랑 부촉매로 나뉘어집니다. 둘 다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건데요. 활성화 에너지 이따가 볼게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면 정촉매는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촉매고요. 부촉매는 촉매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을 부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촉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촉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촉매는요. 자, 그리고요, 이 촉매는요, 무기촉매랑 생체촉매로 나뉘어져요. 이 생체촉매가 효소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요, 무기촉매가 정촉매일 때를 가정을 할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요, 계속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요, 생체촉매는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효소의 주 성분인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40도씨 이상이 되면 변성을 하기 때문에 효소의 기능을 잃어서 반응 속도가 다시 느려집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느려지게 된다. 그래서 무기촉매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와 정비례 관계로 나타나는데요. 생체촉매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계속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물질 대사랑 생명체 밖의 화학 반응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체 밖의 화학 반응을 연소를 비교해서 연소랑 뭐를 비교하냐면 세포 호흡을 비교를 했단 말이야. 연소랑 세포 호흡 둘 다 일단 반응물을 이걸로 뒀어요. 뭘로 뒀냐면은 포도당을 반응물로 둬요. 포도당을 둘 다 반응물로 뒀어요. 반응물의 종류가 똑같은 상태예요. 반응물을 두고요. 연소시킨다는 것은 뭐한다? 산소하고 반응을 시킨다라는 얘기고요. 세포호흡을 한다라는 것도 산소와 반응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가 에너지, 수직이 에너지고요. 포도당의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습니다. 자, 연소를 시켜서 포도당을 완전 연소시키면 생성물이 둘 다 똑같아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연소도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세포호흡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연소될 때도 뭐가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세포호흡에서도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방출이 되는데 이제 차이점이요. 연소는요. 촉매가 없어요.
높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4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한 번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포도당이 바로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빛이나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얘가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생체 촉매,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요 생체 촉매인 효소가 단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반응이 그냥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생체 촉매인 효소가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을 해요. 각각 다 작용을 해요. 이때 효소의 종류는 서로 다른 효소로 작용을 할 거야. 왜? 중간중간에 산물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에너지가 여기서 에너지가 여기서도 에너지가 여기서도 에너지가 여기서도 에너지가 여기서도 에너지가 조금씩 빠져나올 겁니다. 됐죠? 에너지가 조금씩 빠져나와요. 이때 에너지 형태는요 열 에너지 형태도 빠져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에 저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얘를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발생되는 에너지 형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됐죠? 그래서 책에 있는 연소랑 세포 호흡을 좀 더 자세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넘어가요. 자, 다음 페이지 생체 촉매 나와 있고요. 생명체에서 합성되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로 효소라고 한다. 여기요. 효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했고요. 물질 대사가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은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뭐 하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체온 범위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됐죠? 181쪽에 OX 문제랑 빈칸 넣는 문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82쪽이요. 효소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효소의 기능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나와 있다. 아까 우리 효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 낮춘다? 낮춰서 반응 속도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반응 속도는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활동적인 활성화라고 해서 이 에너지를 EA라고 보통 표시를 해요. EA. 자,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는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자, 내가 얘 종이에 불을 붙이고 싶어. 그러면 가만히 두면 불이 붙니? 아니지.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가산점 이상의 온도를 가해줘야지 불이 붙는 거잖아. 그치? 그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지. 가만히 두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가해주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연히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따라서 화학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이 최소한의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죠? 뭐 내가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지 산염기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지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따라서 이 활성화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작으면은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얘기는 내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가 작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작으면요, 반응 속도는요, 빠를까요, 느릴까요? 에너지를 조금만 가해줘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활성화 에너지가 많으면 내가 에너지를 많이 가해줘야 되니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에너지를 가할 때까지 적은 에너지를 가해주면 되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 그럼 반응 속도는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는 빠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누가 효소가 뭘 한다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대. 얘가 낮아졌대. 그랬더니 어떻게 돼?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고 느리면은, 아니 크면은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효소와 활성화 에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보면은요, 효소가 없을 때는요,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높기 때문에 걔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개구리가 뛰어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면요, 개구리가 에너지가 좀 적어도 잘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두 가지 반응을 봤어요. 여기서도 두 가지 반응을 볼 거예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둘 다 볼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프를 제가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여기 하나랑 밑에도 똑같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그릴 거고요. 자, 세로축의 에너지, 가로축의 반응의 진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처음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작고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크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작다, 저분자 물질이고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럼 저분자 물질에서 고분자 물질이 됐으니까 이 반응이 동화작용이죠. 그래서 얘는 동화작용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없다 그랬다, 그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 에너지가 뭐라 그랬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활성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하대.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이렇게 해서 반응물에서부터 생성물이 되기에 필요한 에너지 이만큼이 무슨 에너지라고?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밑에 것도 볼게요. 밑에 거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좀 크게끔 이렇게 볼게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맞아요? 반응이 일어나려면요,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된대.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에서부터 필요한 에너지, 이만큼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가 변했잖아.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요만큼 에너지 차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 있을 거예요. 그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열 Q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응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요, 이화작용이 그래프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화작용 그래프를 보면 설명할게요. 일단 먼저, 그리고 동화작용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물이 그냥 바로 생성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에너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데까지 필요한 에너지의 이 간격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효소가 작용을 하면은요, 뭐가 낮아진다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효소를 가해줄 때. 그럼 반응물 에너지가 여기고요. 이런 형태로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에서부터 이만큼이 효소가 있을 때 EA 활성화 에너지가 될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은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보다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아진 거지. 에너지가 작으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이때 효소가 없던지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항상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동화작용에서 볼게요.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자, 많이 틀리는 거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높은 데서부터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 에너지다 하면 틀려요.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얘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지 생성물에서부터 하면은 틀립니다. 활성화 에너지 아니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효소를 가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낮아졌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 잘 봐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어느 구간인지 정확하게 잘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서의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효소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특징인데요. 효소의 주 성분은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 효소의 종류, 입체 구조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면요, 효소의 종류, 효소가 가지고 있는 입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서 고유한 얘네들만의 특이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다.
그러면 효소의 입체 구조가 특별히 존재를 해. 특정 입체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입체 구조하고 들어맞는 누구와 반응물과만 결합을 합니다.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입체 구조를 가지는데 이 고유한 입체 구조와 결합을 할 수 있는, 그지? 여기에 들어맞는 반응물 기질이라고 얘기해요. 반응물과만 반응한다. 그래서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 특정한 반응물과만 반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녹말이 있어요. 녹말을 내가 엿당으로 분해를 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소화 효소는 누가 작용해요? 단백질을 내가 분해해서 중간 산물에 단백질로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소화 요소는 뭐가 작용해요? 네? 네? 아밀레이스. 어디가 아밀레이스예요? 아밀레이스가 녹말. 어? 위에가 아밀레이스. 위에가 아밀레이스. 네, 아밀레이스가 여기 들어가요. 아밀레이스가 소화 효소죠. 그럼 이 소화 효소는 누구한테만 작용한다고요? 녹말과만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밀레이스가 단백질하고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특정 효소는요,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반응물과만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는 뭐였어요? 위에서 분비되는 위에 펩신. 그렇죠. 펩신이죠. 펩신은 누구하고만 반응해요? 단백질하고만 반응해서 단백질을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분해하더라. 펩신이 녹말하고 반응을 해요? 안 해요. 그죠?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 요런 것들이 주성분이 단백질이라서 입체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특정 효소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밑에 있는 내용을 쭉 볼 거예요. 자, 밑에 그림 먼저 볼게요. 효소의 작용 원리를 보면서요. 효소의 특징인 기질 특이성과 효소가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효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얘가 효소예요. 효소가 있고요. 반응물이 이렇게 생긴 반응물과 이렇게 생긴 반응물이 있어요. 그러면요, 얘는 여기에 결합이 가능하고요. 얘는 여기에 결합을 할 수 없는 상태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결합을 해. 어떻게? 색깔을 좀 더 다른 걸로 정리를 할게요. 자, 얘가 반응을 해서 효소는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요, 이 기질은 하얀색으로 그릴까요? 반응물은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딱 맞게 결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효소고요. 얘가 반응물이죠. 그래서 얘네들 기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쳐졌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소하고 기질하고 합쳐진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은요, 효소가 반응할 때 뭐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합쳐져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효소는 그대로 있고요. 효소는 그대로 있고, 효소는 그대로 있고, 반응물이 얘가 이런 식으로
둘로 나뉘어질 때. 됐죠? 그래서 뭐가 돼? 생성물이 되었단 말이야. 반응이 끝난 거지. 그리고 효소는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봐요. 뭘 볼 거냐? 일단은 여기에서 이 효소는요, 동그란 거만 결합 못하고 네모난 것만 결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특성인 기질 특이성을 가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만 작용을 한다. 펩신은 단백질하고만 작용한다.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작용한다 라고 하는 기질 특이성이 있어요. 이 기질 특이성 때문에 효소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야 합니다. 왜? 반응하는 물질마다 다른 효소가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효소의 종류는 많아야 된대.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이 끝나서 효소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효소 자체가 뭐한다? 그대로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을 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특성이 효소는 반응물과 반응을 해서 효소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효소가 뭘 할 수 있다? 재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효소의 특징, 효소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효소가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효소는 다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소의 양은 많지 않아도 된다. 많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많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에 기질 특이성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효소의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화학 반응의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활성화 에너지를 맞추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그래서 특정한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효소의 종류는 많아야 된다라는 내용 알면 되고요. 효소의 재사용, 효소는 촉매로서 반응 후에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으므로 생성물과 분리된 후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다시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응 전후에 효소의 양은 변하지 않으며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효소의 양은 많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효소의 양이 적게 존재를 하잖아. 그럼 우리가 늘 먹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하게 되면요, 얘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소화되는 속도가 느리겠죠.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죠? 원래 먹던 거 말고 다른 거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183쪽에 자료 탐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자, 카탈레이스와 과산화수소 분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일단 과산화수소를 분해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분해 반응. 그래서 과산화수소 분해시키면은요, 물과 산소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이거 소독약이죠. 상처 났을 때 딱지 위에 맑은색 물 바르면요, 거품 부글부글 일어나는 소독약이죠. 그 소독약이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요. 근데 그냥 두면은요, 얘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을 안 해. 그래서 여기에 뭘 넣어줘야 된다고요? 촉매를 넣어줘야 돼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요,
바람을 뺀 고무풍선 2개, 각각 1cm 간격을 두고 2개의 점을 표시했고요. 생감자를 단판에 갈아 거즈로 흘러 감자즙을 만들었대.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A, B에 각각 100ml씩 넣고요. A는 증류수. 자, 가요. 자, A랑 B가 있는데요. 여기에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를 여기 100ml 넣고요. 여기도 100ml 넣었어요. 그리고요, 여기에 물을 넣었단 말이야. 증류수를 넣었단 말이야. 물을 넣었는데 여기에 물 얼마? 10ml 넣고요. 얘는 물을 안 넣고요. 대신에 여기에 감자즙을 얘는 안 넣고 얘를 10ml 얘는 안 넣고요. 10ml를 이렇게 넣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양이 110, 전체 양이 110이 됐잖아. 그지? 근데 감자즙에 들어있는 게 뭐냐? 감자즙에 뭐가 들어있냐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어떤 효소? 요 효소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빠르게 일으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분해 속도를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는 효소가 없으니까 반응이 엄청나게 느려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야. 느리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기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지 않는 거고요. 얘는요, 감자즙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 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 그래서 기체가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기체가 많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끝났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다가 반응이 끝났어. 자,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는요, 뭐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효소가 없어졌다는 얘기니 아니면 과산화수소가 없어졌다는 얘기니? 그치. 여기 끝났다는 얘기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가 다 소모가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더 넣어주면 다시 뭘 더 넣어주면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를 더 넣어주면 다시 뭐가 발생해? 기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뭘 할 수 있다? 효소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리고 반응이 끝난 후에 과산화수소를 넣어줬을 때는 다시 효소가 반응을 할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삼각 플라스크 B에 끼워진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요, 감자즙에 포함된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여 산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료 2 보도록 할게요. A, B, C 세 개의 시험관에 하나는 증류수, 하나는 생간, 하나는 감자즙을 넣었대. 그러면 생간과 감자즙을 넣은 곳에 뭐가? 기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생간에도 뭐가 들어있다?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고요.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인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고, 그리고 감자에도 뭐가 들어있다?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관 B와 C에서 기포가 활발하게 발생한다. 생체 촉매가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B와 C에서 향불을 넣으면 불씨가 커진다. 야, 꺼져가는 불씨를 넣었을 때 불이 잘 타는 것은 어떤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소 기체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체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향불을 넣어줬다. 산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관 A에 생간이나 감자를 넣지 않은 이유는요, 자연 상태 그대로 뒀을 때 효소가 없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대조하는 실험, 대조군으로 사용을 한 거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탐구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 효소의 활용 나와 있습니다. 효소의 활용은요, 따로 필기할 건 없고요. 책에 있는 내용 정도 보고 예시로 보면 돼요. 자, 효소가 생명현상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효소가 작용해? 가장 대표적인 효소가 소화효소죠. 그죠? 그래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큰 분자의 영양소를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작용한다. 아까 봤듯이 아밀레이스, 펩신, 라이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장에도 효소가 관여를 해요. 생장에 필요한 근육, 뼈 등의 몸의 구성 성분을 합성을 해야 돼요. 그죠? 합성. 하는데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 당연히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 효소가 관여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혈액 응고 과정, 상처 등으로 피가 나면 효소의 작용으로 혈액이 응고된다. 그리고 해독작용, 노폐물이나 해로운 물질의 독성을 약화시키는데도 효소가 관여하더라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효소의 활용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활용되는가? 일단 일상생활에 발효식품, 김치, 된장, 고추장, 치즈, 포도주 전부 다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만드는 음식이다. 생활용품, 효소 치약, 입속의 세균을 빠르게 분해하기 위한 치약, 효소 세제, 옷에 묻어있는 단백질이나 지방 분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효소 세제, 화장품도 효소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산화효소라든가 이런 것들. 배나 퀴 등으로 고기를 연하게 하는 거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들, 자체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기 재울 때 과일을 사용하는 거고요. 밥을 엿기름이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엿당으로 분해하면서 단맛이 나는 식혜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효소를 이용한 예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의학 분야, 의약품, 소화제, 소화효소를 넣어준 거고요. 혈전용해제, 혈전용해 효소를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요, 요검사지, 포도당 산화효소, 그리고 혈당 측정기, 포도당 산화효소를 가지고 요검사지,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소들 있습니다. 산업 분야, 섬유, 의류, 가죽 등의 화학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효소 이용해서 청바지를 하얀색, 백바지 만드는 거, 하얀색 청바지를 만들 때 효소를 이용해서 탈색할 수 있다. 졸면 안 돼요. 자, 환경 분야 나와 있습니다. 정화작용, 정수작용할 때도 효소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할 때도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서 에너지를 한꺼번에 많이 방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도 효소를 사용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85쪽이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잘 봐요. 이제 효소가 주 성분이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효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나와 있어요. 효소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나온 게 효소와 반응물의 농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효소와 기질의 농도, 반응물의 농도 있어요. 얘 첫 번째는요, 효소의 양을 일정하게 뒀대. 예를 들어서 효소를 10개를 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효소가 10개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10개만큼의 반응물과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초기 반응 속도랑 반응물의 농도, 기질의 농도라고 할게요. 반응물의 농도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를 0, 여기를 5, 여기를 10, 여기를 15 이렇게 줄게요. 효소의 양이 10으로 일정하대. 그러면은 처음에 0부터 10까지는 하나 있으면 하나랑 반응해서 반응할 거고, 2개 있으면 한꺼번에 2개 반응할 거고, 3개 있으면 한꺼번에 3개 반응할 거고, 10개까지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반응 속도가 증가를 할 거예요. 근데 기질이 11개가 되면 효소가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10개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일정해져요. 됐죠? 자, 이때 효소랑 기질이 전부 다 결합을 한 상태죠.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볼게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됐죠? 여기까지. 두 번째,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해도 초기 반응 속도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일정하다. 포화 상태가 되었다. 모두 다 결합을 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초기 반응 속도는 S1일 때보다 S2일 때가 더 빠르다. 라는 거. 자, 여기가 더 빨라요. 왜? 일정하지만 기울기가 속도가 아니야. 그치? 그냥 얘가 속도야. S1일 때는 속도가 얘고요. S2일 때는 속도가 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반응 속도는 S2일 때가 더 빠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준다? 이번에 효소의 양이 일정한데 요 위치에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효소를 첨가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넣어주면은요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효소를 첨가하면은요 효소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반응 속도, 초기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효소와 온도 나와 있습니다. 효소의 주 성분이 뭐라고 했어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요, 체온이 40도씨 이상이 되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단백질이 뭐 한다? 변성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한다. 그래서 효소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효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온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라고 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반응 속도. 자, 그러면요 온도가 있는데요. 온도가, 자, 반응 속도를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반응 속도를 해요. 그리고 이때가 최적 온도라고 합니다. 뭐 37도 정도 될 거예요. 최적 온도 37도 될 거고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 때 최적 온도까지는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데요. 언제부터? 40도 이상이 되면서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다 라고 알면 돼요. 됐습니까? 효소와 pH 나와 있습니다. 효소의 구조도 입체 구조, 효소가 단백질로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입체 구조도 pH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요, 뭐에 의해서? pH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에 의해서도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특정 pH가 존재를 합니다. 얘도 이번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pH고요. 뭐 1, 2, 3, 4, 5, 6, 7, 8, 뭐 6, 7, 8, 9,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자, 얘가 반응 속도가 나와 있고요. 우리 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소화 효소가 펩신이었죠. 염산이 pH 2까지 떨어뜨려주고요. pH 2에서 반응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pH가 2일 때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뭐다? 펩신이에요. 펩신은 여기서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pH가 7일 때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른 거, 입속에서 일어나는 아밀레이스. 그리고요, pH가 8 정도 됐을 때 약염기에서 가장 빠른 거, 트립신이라든가 라이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도가 8일 때 나타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카탈레이스는 범위가 좀 더 크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화 효소에 따라서 적정 pH가 다르다, 내가 작용할 수 있는 산성도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오른쪽 보면은요, 얘는요 화학 2에 나오는 거예요.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농도, 온도, 활성화 에너지, 표면적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거기까지는 학교에서 배우면 다시 하고요.
그리고 개념 심화에서 반응물의 농도 그리고 온도, pH의 영향을 받더라 라는 거 알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OX 문제, 빈칸 넣는 문제 풀고 채점하고 질문하도록